네, 이번 시간에는 강박민 관련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벌써 10번째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수고 많고. 지난 DSM-4에서는 불안장애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 특별히 따로 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강박장애, 그,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발모광, 뽑는 거야. 그 다음에 표피박리장애. 예. 여러분도 저 손톱 물어뜯은 적 있죠? 뭐 그런 거가 이제 심해지면 이런 거야.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변이 저렇게 발표를 잘해? 강변이 뭐냐면 강변호사야. 강변호사가 저렇게 발표를 잘하냐? 하게 되면은 강변저 발표하게 되면 5개 맞지, 그죠? 강박장애, 변은 뭐야? 신체가 변형된 이런 거고요. 저는 저장장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 갈 때 그냥 10년 전에 짐 그대로 남아있지 집에. 저장해놓고 남겨놓죠. 이게 저장장애야. 그 다음에 털 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콧털은 뽑지만 머리털 뽑고 막 다 이런. 그 다음에 피부 뜯는 장애, 이런 게 강박장애 유형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강변이 강박적으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되게 발표를 잘하나 봐. 하여튼 강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중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아닌 것은 뭐런 거 하게 되면은 이런 거 맞춰야 되겠죠. 여기 강박장애는요, 강박사고랑 강박행동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 충동, 심상, 이런 걸 갖다가 강박사고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 하는 사람도 그걸 벗어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반복이라는 게 중요해.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씻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박 행동은 그걸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야. 불안하니까. 예, 불안 감소 행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혹시 이 사람 영화배우 많이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 사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혹시 아세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요게 이제 있는 거. 여기 보게 되면은 문 잠그는 거 있죠? 10층짜리 건물인데 내려와서 다시 문 잠그나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응? 예. 여기 보면 손을 갖다 계속 씻고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반복적으로. 예, 강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도블록에서 그 말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강박장애는 여러 가지, 아주 정렬을 잘 해놨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결벽증이에요. 그냥 살아. 대충.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강박적인 것이죠. 여기 오염장애. 세균 오염에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손을 막 계속 씻습니다. 네. 이런 건 자꾸 영화나 같은 데 본 적 있죠? 네. 정돈, 좌우대칭, 정리정돈 뭐 이런 거 있죠. 책상 같은 거 다 이렇게. 예. 어떤 특정 부분의 모양, 뭐 점이 하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는 신체적 강박.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신체는 아닌데 양심적으로 생각이나 욕을 갖다 떠올리고 벌 받을 것이라고 해서 걱정하고 도덕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가해를 끼칠 것 같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것과 같은 그런 생각들, 누군가 찌를 것 같은 그런 강박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성적인 원치 않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강박에서. 여러분도 조금씩은 있죠? 전혀 없어요? 나는 저기 싱크대고 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 그,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만 하고서 그냥 집어넣어버려. 아니 정상이야 정상. 조금씩은 다 있어. 예.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있거나 그런 정도.
Get a life. 보도블럭에 선을 밟지 않으려고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중년의 아저씨. 주인공 멜빈 유달입니다. 외출해서 한 번 사용한 장갑은 바로 버려버리고 손을 씻을 땐 무조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로, 그리고 비누는 딱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이웃집 강아지도 지하로 이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이몬은 자신의 강아지 버델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멜빈이 한 짓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소 모든 이웃들에게 폭언과 조롱을 일삼고 특히 자신을 게이라는 이유로 더 혐오하는 멜빈이었기 때문이죠. Did you do something to him? Do you realize that I work at home? 잘 나가는 로맨스 작가인 멜빈은 자신의 집중을 깨트린 사이먼에게 또 한 번 폭언을 하고 둘의 사이는 더욱 악화됩니다. Okay? Not if there's a fire. Not even if you hear the sound of the thud from my home 1 week later. There's a smell coming from there that can only be a decaying human body. And you have to hold a to your face because the stench is so thick that you think you're going to faint. Even then, don't come. 이렇게 주변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멜빈의 또 다른 강박 증상은 매일 오후 정해진 식당에 가서 정해진 테이블에 앉고 특정 웨이트리스에게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이 매일 앉는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인신공격적 폭언을 해 내쫓아버리죠. Appetites aren't as big as your noses. What? 이런 괴팍한 멜빈을 모두가 꺼려하지만 캐롤은 식당에서 유일하게 멜빈을 받아주는 웨이트리스입니다.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는 멜빈에게 캐롤이 한마디 하자 언제나처럼 짓궂은 말을 하는 멜빈. We're all gonna die soon. I will, you will, and it sure sounds like your 그런데 son will. 멜빈이 어떠한 악담을 해도 담담하게 서빙을 해주었던 캐롤이 처음으로 정색을 합니다. If you ever mention my son again, you will never be able to eat here again.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me? You crazy. Yes.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네. 저도 이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강박적인 이런 증상. 왜 그럴까요? 원인이.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그 뇌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전두엽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저핵은 뭐냐면요. 요 기저 부분, 아래 부분에 들어가 있는 핵이란 뜻이야. 그 베이스란 얘기거든요. 아래에 들어가 있는 핵. 그 안에, 뇌 안에, 거기 손상되었을 때. 아니면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우리 구강기, 항문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항문기는 뭐야? 그 배설하는 거잖아. 근데 막 배설할 때 싸지려면 어떻게 돼? 지저분하잖아. 근데 그때 너무 엄격하게 엄마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 떠니까 강박적으로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아니면은 이제 초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엄격하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때 양심적인 깨끗함 그런 것 갖다 집착하게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인지 행동 입장에서는 인지적인 건 뭐야? 아까 그 생각이죠, 생각. 예. 생각이 침투 사고는 뭐냐면은요. 생각이 내 목소리 침투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난데없이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강박장애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클로미프라민이라고 하는 SSRI,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약물을 치료하거나 아마 뇌에 뭐 이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출 및 반응 방지법. 네. 불안 자국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시키면은 그냥 그 오염될 때 막 손을 씻고 싶잖아. 그때 스톱. 노출시키는데 하지 마. 이런 것이죠. 자꾸 이렇게 해가 노출을 하고 나서 반응하지 마라. 근데 처음부터 너무 강도가 세면 안 되니까 약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 약한 것부터 이렇게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 아주 큰 강도의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냐, 안 옮기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행동치료
예, 이렇게 체계 중간법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예, 노출하고서 반응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여기 이제 인지행동은 생각을 갖다 억누르려고 해도 오히려 더 떠오르죠, 그죠? 탁구공을 갖다가 찍어 누르면 더 떠오르는 것처럼 오히려 더 침투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다 고쳐나가고 뭐 이렇게 해봐라 그런 얘기죠. 여기 저기 책에서는 이 구체적인 원인이나 치료법 이런 것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데 뭐 유튜브나 다른 책에 보니 조금씩 나와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네, 여기 이제 여기 빨간 거에 있는 것 가지고는 이제 DSM 이런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그거가 이어서 강박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고요. 네. 한번 쭉 보시고. 이제 강박장애는 특징이 자기도 알아.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떨쳐지지를 않아요. 뭔지 알겠죠? 네,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여기 이제 25살 김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생활하고 그럴 때 좀 어려울 것 같아. 단체 생활하고 그럴 때, 그죠? 네. 화장실 뭐 이런 거 특별히. 네. 신체 변형장애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뻐. 별 이상이 없어. 그런데 내 어디 몸에 그게 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주 작아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게 엄청 대단한 거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가 기형이라고 집착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코, 턱, 뼈, 얼굴 비대칭, 눈썹 뭐 이런 거. 약간 얼굴 외에 주로 얼굴이 많겠죠, 그죠? 얼굴이 많고 아니면은 다른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해서도 어떤 기형이라고 이렇게 거기 한번 생각에 빠져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좀 어떻겠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되겠죠, 그죠? 신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꺼도 되겠죠, 잠깐. 히터를 트게 되면 건조해져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각한 기능적인 손상이 있어가지고 대인관계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 그냥 신체 약점을 갖다가 보완하려고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죠? 네, 사회생활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형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잘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성형외과에 갔는데 나 이게 이상한 것 같으니까 해주세요. 아니 괜찮은데 왜요? 괜찮다니까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냐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다른 성형외과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결국 성형을 하고야만은 그거 고쳤더니 또 안 좋아. 또 해. 이게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체 이형 장애가 내가 보기엔 신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체 기형 변형 이거는 자존감 아까 이제 발달심리학에 배웠지만 자신의 존중감 그죠? 이런 걸 하는 게 필요하겠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지선인가 보게 되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에 화상 있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한동대 교수인가 그러잖아요. 거기 사회복지관가 이런 데 교수시잖아요. 보게 되면 얼굴이 완전히 그냥 그죠? 나 같으면 사회생활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회에 나가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도 그 친구 몸을 보기만 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온전하거든. 근데 전신마비 장애자거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다가 걔 몸만 보니까 내가 왜 죽어 저렇게 어려운 데서 열심히 사는데 이런 것이죠. 아마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사는 모습 보게 되면 정상인들이 좀 부끄럽죠?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신체 이형 이런 것들도 자존감을 높여서 거기 집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사춘기 때 가끔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사춘기 때 여긴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막 특별히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겠죠. 미혼 여성에게 많고 결혼했으면 뭐 나 볼 사람 남편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이제 너는 거기가 왜 그러냐? 특별히 신체 어느 부위에 대해서 누가 그런 말을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게 발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수술하고 나서 계속 불만이에요. 머리 깎고 났는데 머리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사람,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몸에, 그건 좀 다행이지. 머리 기르니까. 신체가 이상하다고 하면은 뭐, 다시 뜯어 고쳐야 되니까. 가끔 가다 보면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이뻤다가 나이가 좀 드니까는 이게 너무 땡겨서 그런지 나중에 풍선처럼 붓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 분들 봤죠? 좀 안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살지. 뭘 그렇게. 네. 하여튼 요런 신체 변형장이 있고요. 이거는 정신분석 인지 여러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여전히 정신분석이나 이런 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내면의 그런 걸 얘기해서 그런지 무의식적 갈등 이런 것들이 신체 부위로 이렇게 대치가 돼서 그렇다. 어린 시절에 심리성적 발달 과정에서 특수한 경험을 해서 그렇게 된다. 네 고추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넌 왜 코가 이렇게 생겼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하는 것이죠. 주목을 하고 계속 거기다가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러는 것이죠. 너는 코가 무슨 뭐 저기 스핀가스 생겼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열받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신경 많이 쓸 것 같죠? 각 사람은 자기 일에 바쁘거든. 우리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너무 집중을 하잖아요. 밤새 고민해봐라. 죽을 게밖에 안 나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다른 사람 그 얘기 툭 던지고 나서 그 얘기했는지 기억 안 하거든요. 나는 그거 갖다 그냥 앓고 있다가 10년 후에 나가니 너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너 죽을래? 아니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렇게 좀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외모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렇게 갖고 태어났으면 그거 갖고 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내면에 그런 걸 갖다가 더 이렇게 하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2차 세계대전 미국 경제공황을 갖다가 그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1등의 그런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한 사람이 루즈벨트거든요. 그분이 서마비예요. 근데 그 엘리니아 루즈벨트라고 그 와이프가 되게 이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루즈벨트가 물어본 거지. 당신은 내 다리가 병신인데 왜 나한테 시집 왔냐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다리만 보고 결혼했는지 아냐고. 난 당신 전체를 보고 결혼했다고. 대단하죠? 내가 보니까 루즈벨트는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했지만 엘리니 루즈벨트는 그 남편을 통치한 것 같아. 전 세계는 남자들이 휘어잡고 그 남자는 여자가 휘어잡는 거야. 대단하죠?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의 정신의 문제 같아요. 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여기 이제 치료할 때 이 사람들은, 야, 너 그거 저기 못생기지 않았거든? 너 신체 거의 괜찮아. 뭐, 네 코가 어때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야.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죠? 이런 특징이라는 심리치료를 갖다가 심리적이라고 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 괜찮은데요? 수술하면 더 이상해요. 뭐 돈 줄게 왜 안 해줘? 뭐 일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인 사람 자기 정신 있다고 생각 안 하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출, 그런 생각하려고 할 때 반응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그래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 그 요즘은 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키가 168인데 173으로 컸어요. 막 6개월 만에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죠? 예, 이렇게 신체 거기에다 거의 너무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득불 정신적인 거에는 너무 에너지를 안 들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요즘은 걸그룹이고 뭐고 다 주로 이제 그렇더라고. 예. 여기 이제 신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예. 그럼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책임이 있다고. 미국에 가면은요, 버스를 갖다 누가 제일 먼저 타요? 장애인이 먼저 타요. 비행기를 갖다 누가 제일 먼저 내려요? 장애인이 내린다니까요. 우리는 아줌마들이 제일 먼저 내리나? 아니야. 내가 보니 선진국은 그 약자를 갖다 돌보는 게 선진국이야. 내가 보니까. 미국 뭐라 해서는 안 돼. 그죠? 예. 장애인들 주차 먼저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버스, 택시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불편한 사람들은 더 안 태우려고 여전히 그런 증상이 있다니까요.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장장애입니다.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이사할 때 안 버리지. 예. 근데 2년 후 이사 가면 여전히 그냥 또 있지. 못 버리는 장애입니다. 저장장애. 가치랑 상관이 없어요. 예. 소유물을 갖다 작별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물건을 보관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있고, 버리는 게 고통이고. 예. 저는 책 같은 거를 못 버리는 게 많습니다. 왜 버려, 그걸. 근데 저는 진짜 옷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 딸내미 둘에다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옷이 많아요. 저는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에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청바지에 새카만 옷, 그거 갖고 그냥 평생 산다니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옷에 신경 안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옷에 신경 안 쓰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 거기다 에너지를 안 들이는 거지. 근데 그러면 옷장사들이 싫어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많고, 도서관에, 저는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시간을 많이, 예.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애기들은 따분해. 옷가게 가면은 들어갔다 또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막. 또 이렇게 없어질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나 몰라. 근데 옷을 못 버리자.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후배가 알려줬는데 과감히 버리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책도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 같아. 책 모아놨는데 5년 전에 거 그대로 아직도 있어. 예. 버리고 나면은 아쉽지 않더라고 그냥. 예. 강박적으로 수집하고 강박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예. 저는 LP판이 있어요. LP판. 옛날에는 이사 갈 때 어떤 아저씨가 삼성 출판사에 나온 LP판 60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 갈 때마다 그걸 갖다가 귀찮아, 그냥. LP판 누가 쓴다고. 근데 요즘 복고풍이 있더라고. 그지? 디지털로다가 막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도 칙칙거리는 소리를 들여야 운치가 있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가에서 벽난로 앞에서 막. 요즘에 카페 그런 게 있죠, 그죠? 서울에 가게 되면 아주 옛날 복고풍의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꼭 나쁘게 볼 수는 있지 않.
하지만 하여튼 이게 약간 사회생활이 지장될 정도가 되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정신 역동적, 예. 이게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대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책은 나의 분신, 뭐 이런 식으로. 옷은 나의 분신. 그리고 책이랑은 의미 있는 추억, 뭐 이런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볼 때, 고등학교 때 그 영어 공부했던 책 있죠. 엎드려 자고 침 묻은 거. 그거 못 버립니다, 그거. 그죠? 자기랑 의미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있죠. 네. 저는 그거는 못 버려요. 우리 어린 때, 우리 딸내미 6살 때 뭐, 그, 그림 그리고 뭐, 시 써놓은 거 있죠. 저거 못 버립니다. 그거 갖고 있어야지, 그지? 애들 거 어릴 때. 네. 하여튼 의미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거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 인지행동 입장에서는 생각의 문제가 있다 이거야. 너무 우유부단하고 쓸모 있고 없고를 갖다 판단을 못하고 네, 이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목화. 유목화는 뭐예요? 그 목록을 가지고서 목록이 있게 분류를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네. 조직화를 못해서 그렇다. 네.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꼭 쓸 거라고 꼭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없어도 돼요. 사실은 다이소에 가면 다 있어요. 네. 아, 참, 그 일본적이구나. 아니,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니야. 얼마 전 유니클로가 또 공짜로 속옷 준다 그러니까 다 그냥 가가지고 옷 달래고 막 그랬다며. 네. 그, 제가 보면은 세상사가요, 한 절반은 생각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사는 게 생각만 고쳐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 살기 힘들죠. 근데 오다가 제가 여기 일요일 날 저녁 때쯤 오거든요. 차 타고. 내려오는데 KBS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들어오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 작센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작센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이 좋아도 괜찮고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괜찮고 어째도 좋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너무 집이 막 이거 뭐 20평밖에 안 돼. 뭐 밥을 갖다가 김치찌개만 먹고 막 불만이 많지만 그 죽은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불평할 게 없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 비록 원룸에 있지만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고 또 내 강의할 때 이거 들어주고 있는 사람 이것만 있어 얼마나 행복해. 그죠? 네. 생각의 문제라니까. 그죠? 생각의 문제 같아요. 네. 저는 군대 있을 때는 제대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아. 감기 걸렸을 때 감기만 떨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맞아. 여러분 기말고사만 한번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여기 작센 거기에서 이제 작살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이 정신건강을 공부하고 있지만 생각을 갖다 바꾸면은 세상 만사가 괜찮아요. 네. 사실 요즘에 그래서 가장 치료법 중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건 인지치료입니다. 그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네. 예, 또 이제 약물 치료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거나 저장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다시 이렇게 자기랑 분리했던 어머니와 다시 이렇게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뽑고 뜯고 막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뜯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도 이렇게 뭐 어릴 때 손톱 갖다 많이 물어 뜯었던 것 같아요. 나만 그랬나? 긴장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애는 오줌 싸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물어 뜯고 막 그런 것이죠. 초조할 때 그죠. 잡았다 뜯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가 받아서 아니면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이제 머리를 뽑거나 털을 뽑거나 막 이런 발모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할까? 여기 자기 관찰법이 있고요. 이거는 요즘에는 뭐 비디오 같은 게 있으니까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뜯고 하는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모니터 해보는 것이지, 그지? 모니터는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니터를 보고 있죠, 그죠? 그 모니터 요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감시 요원, 관리 요원. 보면서 관리하잖아. 모니터도 보는 거잖아. 관리하는 것도 보면서 하는 거잖아. 같은 말이야. 스스로 보면서 저거 내가 잘못됐구나. 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관찰하면서 행동을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모발을 뽑으려고 할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손이 가요, 머리털에 손이 가요. 그럴 때 머리털에 손 가지 않게 하고 다른 걸 하는 것이지. 사국강에 손이 가나? 예. 그때 이제 다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차만 타는데 뭘 먹기 시작하면 끝장을 봐요. 뻥이 이용하게 되면 이만하잖아? 집사람이 보고 기름 튀고 좋지도 않은데 계속 먹으냐고 그러는데, 한번 손이 가면 계속 가요. 예, 다 먹을 때까지. 이게 몸에 좋지도 않게 내가 보니까. 요즘에는 건빵에 그렇게 좋더라고. 건빵 1,700원이거든요, 휴게소에서. 군대 생각 나나 봐. 근데 한번 먹으면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도 계속 먹어. 예. 머리털 뽑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뽑게 되면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들러붙죠, 그죠? 네, 그때 이제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것이죠. 제가 보게 되면은 이 손을 갖다가 손버릇을 고치는 방법은요, 긍정적인 생산적인 걸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손을 물어뜯지 않고 뭐 손으로 악기를 다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악기 같은 거는요, 그 좋은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하면서 이렇게 뭐 오카리나 같은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카리나를 하거나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긴 좀 어렵죠. 그렇지만 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으로 사람 손이 되게 중요합니다. 손으로다가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침이 안 걸려요. 이렇게 나는 악기를 자꾸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모발 뽑을 때 악기 한 번 만지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분은 없죠, 그죠? 발모광 이런. 근데 내가 보면 이것도 습관이야, 습관. 이거 보게 되면 잘못된 거 있잖아요. 도둑질도요 습관이야, 내가 보니까. 한번 이제 바늘 하나 훔쳤으면은요 그런 것이죠. 부정적인 거 한 번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피 박리 장애가 되겠습니다. 피부 물어뜯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사춘기 때 많이 그런데 사춘기 때 여기 뭔가 이렇게 하나 건드리면 계속 건드리죠, 그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건드리지 말 걸. 그래서 얼굴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손을 뜯거나 신체 부위를 뜯는데 피부를 뜯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 코 비는데 네. 네. 이게 좀 아프잖아요, 그죠? 물어뜯고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막 피부 껍질 하나 벗겨지면 어디까지 벗겨지나 한 번에 꼭까지. 피부 박리장애라고 그래.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긴장하라 스트레스 받으면 더 이런 것 같죠, 그죠? 저는 어릴 때 보게 되면 동네 형이 이거 손톱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거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꼭꼭 떼어내야지 그 속이 시원한가 봐. 나중에 칼로 하다가 그냥 피도 나고 막 습관이야, 습관. 이게 원인은 권위적인 부모할 때 열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열받아서 자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일종의 손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자해지, 그지? 분노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 뜯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든가. 군대에서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 털, 어떤 사람은 자기 털을 뽑는 게 다른 사람 털을 뽑아.
그런 게 있다니까. 고참들 그런 고참들이 있었어요. 야, 너 내가 나 1,000원 줄 테니까 너 털 하나만 나한테 팔아라. 털.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뽑아 그냥 오래오래 바로 안 뽑고. 그 고문이지 고문. 또 어떤 놈은 그냥 테이프 있잖아요. 끈끈한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확 잡고 다니는 거지. 하여튼 사람은 그런데 머리가 좋아. 예. 자기 털을 뽑거나 다른 사람 털 뽑으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데서 약물 치료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다고 그러대요. 행동 치료는 방금 전에 발모광처럼 자기가 계속 뽑거나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모니터하면서 고치거나 아니면은 털 뽑으려고 할 때 다른 걸 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는. 이게 이제 강박증적인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게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가보니까 이게 사춘기 때 이런 애들이 많대요. 이게 사이트를 그냥 캡처해 온 거거든요. 주사바늘 이용해서 잡아뜯거나 아니면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머리털 이렇게 흰머리 뽑는 거 있죠. 그럼 뽑아야 돼 말아야 돼? 네. 나도 안 뽑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가요? 근데 하나 뽑으면 2개 나온다며.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는 검은 걸 뽑으면 검은 거 2개 나오는 거지. 근데 검은 건 안 나오고 흰 머리는 2개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 네. 여기는 치료 방법 다원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피부가 문제가 많이 되면 이제 피부과에 가서 고치고 이런 것이죠. 네. 제가 보니까는 생각의 문제 같아요. 뭐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피부과에 가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보면은 병원 같은 거 별로 가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가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창피해서 안 갔어. 네. 인지 치료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인지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죠? 네. 돈도 안 들고, 그죠? 네. 돈 안 들지는 않겠지만, 네. 환자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방태로 이렇게 물어뜯기 장애, 피부 관리 장애는 치료를 해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장애를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주위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돌보아주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이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보니까는 손톱을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감추기 좋은 뭐가 있네. 그냥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물어뜯으니까 거기다 보니까 반창을 붙여놓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네. 피부 먹기 장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갑이래. 물어뜯으려고 그랬는데 만지다 보니까 여기 부들부들하고 뭐 이렇게 촉감이 좋네. 그거 만지다 보니까 이제 없어졌어. 뭐 이렇게 되면 좋지. 네. 표피박리 장애가 있습니다. 피부를 뜯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네.